평균 연봉이 높은 함정에서가 입사하면 땅을 치고 해야 48시간 실험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냥 다짜고짜 오늘 그냥 안 나오고 저 오늘 연차입니다 카톡 띡 보내고 정기연구원은 기대 이상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성규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승래 기술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국 행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초면입니다. 저희 회사 리뷰, 블라인드나 자플리니 시대 재직자나 퇴직자가 리뷰를 남겼다고 하는데 제가 좀 읽어보면서 공감 또는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의견 나눠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점 만점 기준으로 하면 한 4점 초반대는 되지 않을까. 저도 4점 초보 중반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8만 점. 별점 5개 기준으로 8만 점 주시는 건가요? 네. 3.9점이네요, 평점이. 제가 생각해보다 조금 낮은데 블라인드는 또 4점이네요. 제가 점수를 줬으면 아마 5점 만점이 됐을 텐데 장점에 가장 크게 자유, 분위기, 연구, 복지, 가능, 자유로운 분위기의 연구가 가능하다, 복지가 좋다 이렇게 장점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복지랑 자유 좀 공감하는 게 연구 부서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량 근무제를 하고 있고 저와 같은 행정부서나 시험부서는 유연 근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서 시간을 조금 자유롭게 업무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좀 좋은 복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엄청 많이 막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차가 막히면 편도로 막 1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저는 조금 늦게 일부러 출근 시간 피해서 좀 출근을 하고 퇴근도 퇴근 시간 피해서 좀 늦게 퇴근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길에서 버리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정말 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매우 좋아 보인 유능하신 박사님들이 매우 많은. 저도 포함인가요? 포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뵀지만 분위기 좋네요 여기. 네. 조용조용하고 젠틀한 분위기. 박사님들이 많아 전체적인 분위기가 젠틀합니다. 분위기 좋네요 여기. 젠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유롭다의 기준이 조금 모호해서 예를 들면 진짜로 한 다음 주쯤에 휴가 쓰겠습니다 하면 휴가 쓰세요 라고 하는 게 자유롭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냥 다짜고짜 오늘 그냥 안 나오고 저 오늘 연차입니다 카톡 띡 보내고 이 정도는 돼야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고 매일매일 돈이 나가야 되다 보니 출납을 해야 되다 보니까 2, 3일 연속으로 휴가 쓰긴 힘든데 중간중간 하루씩은 언제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희 시험부서는 같이 협업을 진행하는 사람들끼리 휴가를 쓴다고 소통만 되면은 저희도 휴가 쓰는 거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30분 단위로 또 휴가를 잘라서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연구부서는 같이 일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자 맡은 게 명확하다 보니까 그게 늦어지면 뒷날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런 휴가 쓰는 연차 부분 자유도는 100점 만점 8만 점이라 생각합니다. 워라밸 최고 수준 마음 먹으면 한 달 휴가도 가능할 듯. 실질적으로 안 되지 않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단점에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제일 큰 키워드가 정규직이 단점이네요. 차원 근무도 좀 단점이라고 써져 있고 저도 약간 위치는 좀 반반인 것 같은데 자기 차량이 없으면 사실 대중교통으로는 조금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차량이 있고 본인 사는 집이 저기 김해 쪽 장유라던가 아니면 부산 서부산 쪽에 살면 오히려 출퇴근은 더 좋은 면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부산 쪽에 지금 현재 살고 있기도 하고 출퇴근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일단 다니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데 지하철은 없지만 정기연구원은 종점에 있어가지고 버스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요새 창원에는 BRT라고 생겨가지고 차가 빨라서 대중교통 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어떠세요? 위치. 근데 저는 기숙사여서 걸어서 5분, 차 타고 1분이니까 출퇴근하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거죠. 최적의 입지 조건입니다. 지금 통계자를 보고 있는데 직무와 커리어, 업무 방식, 기업 문화, 일과 삶의 균형, 복지 및 급여, 기업 만족도를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저는 직무와 커리어 그리고 복지 및 급여 이게 제일 좀 관심이 가네요. 저는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업 문화라고 적힌 게 연구원의 문화는 어떤지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는 일과 삶의 균형 아무래도 일도 일이지만 주말에서 쉬는 생활이나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직무 혹은 부서로 이동이 가능한가요? 부서 이동이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연구나 시험 쪽은 본인들 분야가 좀 명확하다 보니까 그쵸. 이동이 잘 없는 것 같고 저는 행정 쪽이다 보니까 이제 입사 5년 차인데 세 번째 부서거든요. 광주 운영관리실에서 1년 정도 근무하고 총무복지실에서 3년 정도 근무하고 지금 재무실 온 지는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행정직 기준에서는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연구나 시험은 좀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행정은 나중에 가면 조금 제너럴리스트가 좀 더 직무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이건 좀 행정부서의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이동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동하시면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좋은 것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한 2달은 신입사원 된 기분입니다. 또 한 2달 지나면 또 잘 적응하더라고요. 또 생각보다. 주평균 야근은 몇 번 정도 하나요? 없음이 38% 제일 많네요. 저희가 야간 시험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시프트 근무제라는 걸 또 저희가 진행을 해요. 그 일이 뭐 정규 시간 이외에 뭔가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야간을 하죠. 추가적으로 하루에 8시간을 업무를 했는데 내일을 더 못했다 라고 했을 때 야간을 하는데 뭐 필요할 때는 하죠. 연구직에서 야간이 꼭 필요한 때는 이제 실험을 하거나 내일 실험을 꼭 하기 위해서 오늘과 쭉 연계돼서 24시간 동안 계속 실험을 하거나 48시간 실험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절차상의 시간이 요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야간을 충분히 해야 되고 행정부서 같은 경우에는 좀 시즌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총무복지실에 있을 때는 중요한 큰 행사 준비를 할 때라던가 또는 어떤 협의체 준비를 하기 전에는 좀 야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고 그 이외에 평상시 업무에는 웬만하면 8시간 내에 근무를 하려고 노력했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회계 감사나 이제 회계 결산을 수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양 자체가 좀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좀 그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좀 야근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기에서 없음 1일 미만, 1일, 2일, 3일 이상 이렇게 있는데 2일까지가 86%에 해당하는 거 보니까 야근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입사 전 기대했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네요. 이러한 것도 있네요. 가장 답변이 많았던 게 생각보다 업무 범위가 더 넓음. 기대한 것과 동일이 2등인데 좀 차이가 있네요. 제 생각에 그래도 연구부서나 시험부서는 조금 세부 직무로 뽑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대했던 것과 동일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 근무해 보시니 어떠세요? 저는 제 전공이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저는 B요. 행정부서 같은 경우에 사실 행정부서만 해도 제가 재무실, 저 있었던 총무복지실부터 해서 뭐 구매 담당 구매자산실 그리고 뭐 사업운영실, 또 뭐 예산실, 경영기획실, 지금 뭐 여기 총괄하고 계신 대외협력실, 뭐 기타 등등 너무 종류가 다양해요. 사실 행정원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이 포괄적으로 뽑다 보니까 나는 총무 업무를 하고 싶어라고 들어와도 별로 그 업무를 할 가능성은 높진 않다. 그래서 저는 만약 선택을 하면 생각보다 업무 범위가 더 넓음이 저도 똑같이 B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을 봤을 때 정기연구원은 기대 이상이다. 먼저 정한 다음에 채용을 하긴 했지만 연구란 일이 계속 발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보고 있었지만 내일은 더 넓게 봐야 되고 과거의 경험들 바탕으로 계속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직군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했던 업무보다 더 많은 걸 다양한 걸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도 기대를 전혀 안 했던 자리인데 아하. 근무 시간이니까 업무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경험을 또 할 수 있고 이로써 또 다른 걸 또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주요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소수점 연봉 상승, 줄어드는 연봉과 주니어, 늘어나는 일과 시니어, 박사가 많은 탓에 평균 연봉이 높은 함정에서가 입사하면 땅을 치고 해야 합니다. 타 공공기관에 비해 급여 수준은 최상급 수준. 급여가 타 공공기관에 비해 높다. 제목이 조금 특이한데 끝까지 가볼 만한 곳. 정출연 중에서도 탑티어인데 신이 숨겨져서 다행. 급여가 나쁘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는 직원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을 때 내가 이 정도 일하고 이만큼 월급을 받아도 되는가? 가끔 반성합니다. 더 자주 반성.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좀 공감하거든요. 인센티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봉을 좀 줄여서 왔거든요. 이직할 때. 사실 전 기업이 돈은 더 많이 줬었는데 대기업 분이다 보니까 시급은 여기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슬픈 거지만 아무래도 공직 육아 단체에 있다 보니까 결론은 공무원 연봉 인상률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수점 연봉 상승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좀 어쩔 수 없는 좀 슬픈 현실인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공공기관 치고는 초봉이나 임금 상승률 전체적으로 성과급해서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의 고령화로 인한 세대 교체 시기로 선임급들의 과업이 동반됨이라고 돼 있네요.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세대교체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세대교체가 되는 만큼 그 주도하는 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배터리 연구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많으며 차세대 배터리 소재 상용화 연구에 힘쓰고 있다. 전기 분야 최고의 연구원, 커리어 향상에 좋음. 이름에 딱 전기연구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전기 분야 최고의 연구소인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력이 좋은 분들께서 근무하고 계시고 성과도 타 기관과 비교해서도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무지막지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몸을 갈아 넣으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야근 많이 하고 야근 안 하면 약간 눈치 보임. 놀고 먹고 남한테 일 미루는 사람이 너무 많음. 옥상 가서 어깨동무 하더니 여기서요? 꼰대는 바로 너!